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좋은 날씨에 이 서울시의회 옆에서 이렇게 우리가 집회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서울시의회에 우리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에 6만 명 이상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서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6만 명 이상이 동참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 시민들이 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가 서명받은 것이 이제 서울시의회에 올라가서 논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의회에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정말 학생들이 얼마나 선생님들을 무시하고 방자하게 행하는지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행동할까? 도대체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학생인권조례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어떻게 하면 고발하고 인권 침해다 하니까 학생들을 지도할 수가 없고 오히려 무관심하게 되는, 교실을 통제할 수 없는, 그래서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학생들이 책상 위에 엎드려 있으면 그걸 일으켜 세울 수도 없다 그래요.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적이 떨어집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아져요.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 6군데가 있는데 만들어진 6군데에는 성적이 낮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서울은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서 성적이 낮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 1위입니다. 1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학생인권조례가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데가 광주입니다. 광주가 2011년도에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광주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2011년도에 학생인권조례를 딱 만들고 나니까 2012년도부터 성적이 떨어져요. 2011년도까지는 그 고등학생 공부 잘하는 비율을 따졌을 때 국어, 영어, 수학 전부가 1등이에요. 1등. 그만큼 광주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인권조례가 딱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부터 이게 등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학생인권조례는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를 안 하게 만드는 그런 조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은 이걸 반드시 막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근데 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아니 인권인데 어떻게 그걸 폐지해? 이렇게 염려를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인권이라는 개념을 잘 잡아야 된다. 이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인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인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땐 인권은 보편적이고 정말 인간이면 누구나 가져야 될 그런 권리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권,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은 그런 인권이 아니고 왜곡된 인권이에요. 그리고 학생인권이라는 이름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은 인간이면 가지는 권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해서 더 큰 인권을 가진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인권이라는 이름 자체가 틀려서요. 그래서 학생인권보다는 학생 권리가 맞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얼마나 왜곡된 것을 인권이라고 주장하는지 몰라요. 지금 2011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20년 동안 정말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국가인권위입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왜곡된 인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인권 조례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국가인권위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가 상이니까 국가인권위 법에 성적 지향, 동성애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독소조항을 빼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조례는 법 밑에 있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모든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인권조례가 있는 한 국가인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가인권위가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옹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 없애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된 인권, 왜곡된 인권, 동성애 옹호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법을 어겼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조례는 반드시 상위법이 있어야 됩니다. 위에 법이 있어야만이 법의 위임을 받고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인권법이 없습니다. 인권기본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나 지방자치법, 행정규제법, 행정규제기본법 이런 데 보면 반드시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없는 데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법률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인권조례 안에는 인권 옹호관을 둘 수가 있고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이제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자고 하니까 이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학생인권조례가 6군데 있어요. 6군데. 그러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은 학생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보호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법원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이 상위법도 없는데 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느냐.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는가 하면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에 있는 거,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적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위에 있는 것을 똑같이 적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적었기 때문에 없어도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없애는 데 대한 전혀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어요. 이걸 없애도 우리 아이들은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 대법원이 판결을 잘못했어요. 그 학생인권조례는 위에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인권옹호관이 있고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없애야 되고요. 사실은 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전라북도에 있는 교사 한 분이 자살했습니다.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권옹호관이 계속 그 교사를 괴롭히니까 결국엔 자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울시에서는 또 학교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를 가르쳤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조사했어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없애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호에 주고 내려가겠습니다. 위법이며 왜곡된 인권을 주장하고 백해무익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즉시 폐기하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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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